그러니까 예전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어릴 때는 가난해서 그런지 돈이 없어서 장비나 이런 건 없지만 종이하고 연필하고 머리로 하는 건 우리가 제일 잘해라는 자부심으로 그때는 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돈 가지고 비싼 장비 사드리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펜타 가지고선 하는 거는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또 잘 쌓이지도 않고 뭐 저도 이제 어쨌든 평생 동안 그걸 해왔고 그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는 그런 욕심, 뭐 60 이렇게 뭐 중반을 넘어섰으면 이제 작지 않은 나이긴 하고 더 배울 게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직은 열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몸이 늙긴 마음이 늙냐. 마음은 옛날 30대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 허강렬입니다. 4년 전에 페이스를 창업을 했고요. 올해 3월에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32년 봉직 후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평소에 해왔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를 누구나 쉽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기업에는 한국전력, 포스코, 두산중공업, 한국도시공사 많은 데들하고 했습니다만은 열정을 가지고 저희 후배들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하다가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엔진을 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바뀌었던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이라는 거는 그때 확률을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날 확률이 뭐 CMR에서 10승 이하면 된다,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 확률이 맞는지 틀린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쭉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임, 유명한 교수님이 나서서 낮다 그러면 낮은 거고 어느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한참 얘기가 진행되던 거였던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잘못 바보 같은 얘기하면 그 한 몇 달 뒤에 당장 박살이 나면 바로 생산이 되고 바로 검증이 돼서 그런 공허한 얘기들은 안 통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이고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저는 주제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직도 그거 하는 거야? 그게 언제 때 건데 아직도 그거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했고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그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계속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요즘 뭐 새로운 이런 분야가 뜨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펀드를 주고 그럼 그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고 진화를 하고 약간 형태는 바꿔왔지만 한 가지를 3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논문을 써서 그게 히트를 쳐가지고 정말 뭐 매스컴도 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알아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또 그렇지는 못하고 이번에도 이제 제가 사실은 마지막 제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논문이라는 거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오면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할까? 혹은 나 살아있을 때라도 이해를 해줄까? 하지만 나는 자신이 있는데 이거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줄 수 있는 내용인가? 라는 그런 주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계획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아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을 할 사람들을 일렬로 나열하면 저 뒷부분에 있을 만한 사람 이 일에 용기를 내고 시작을 했던 거는 국내에서는 돈 가지고 비싼 장비 사드리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데 펜타 가지고선 하는 거는 또 잘 쌓이지도 않고 그 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에 페이스 창업할 때만 해도 디지털 트윈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실물 세계에 있는 거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작업이고요. 뭔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시뮬레이션 하는 분야가 국내에서도 지금도 많은 교수님들이 사실 그 분야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학생들을 키워내요.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의 현실은 거의 전부 다 외선을 씁니다. 국내 연구는 전부 다 논문을 쓰는 데만 써먹었고 그 연구실에서 끝나고 나면 그냥 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조금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그저 돈 주고 라이센스 사서 돌리면 되는 단의 도구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입니다. 그걸 사서 쓴다는 거는 그거는 알맹이가 없이 그냥 그야말로 하청 업체로 전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할 시점쯤 해서 좋은 오픈소스들이 생겨나서 타이밍이 무리익었던 것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걸 제일 잘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 저희 제자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여하튼 의기투합하게 된 게 다 뭐 운이라면 운이고 그런 거죠.
페이스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분야는 이 에너지 설비 분야. 그 중에서 저희가 한 예를 드리면은 한전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화력발전소의 쌍둥이를 저희가 이제 이번에 디지털 트윈 완료를 해가지고 이 납품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현장에 가면 엄청나게 그 빌딩 같은 화로에 석탄을 갖다가 초에 뭐 몇 톤씩 그냥 막 때려 넣으면서 막 태우고 그 태운 것들이 뭐 한 1초 만에 빠져나가고 그런데 현장 운전자도 어느 한 번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끽해봐야 아마 조그만 창으로 뭐 좀 뻘건 것 들여다볼까? 실제 지금까지의 운전 방법은 경험과 감으로 운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라는 게 어떤 수치화된 데이터로 있지가 않고 그냥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라는 감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한 번도 그걸 들여다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현재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현재 이렇게 타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이 설비를 갖다 더 스마트하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딱 그 일을 해주는 일입니다. 사실 이제 디지털 트윈은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그렇죠. 산업용 메타버스를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게 실제처럼 뭐 불도 붙어야 되고 뭐 막 흘러야 되고 진짜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뭐 말이 되겠어요? 물리법칙을 반죽해야 진짜 같거든요. 그 모든 걸 해놓은 소프트웨어인데 그게 그렇게 비쌉니다. 보통 그 엔시스 같으면 라이센스 하나에 1년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슈퍼컴퓨팅을 하려고 그러면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대기업도 연에 뭐 수십억대 내지나 100억대까지 지출할 겁니다. 중소기업 가면은 거의 쓰고 싶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니까 우선 라이센스 부담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주구장창 1년 내내 쓰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옳지도 몰라요. 근데 대개 이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업들이 뭐 이렇게 몇 번 쓰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게 그것보다는 클라우드에다가 쓴 것만큼 내고 쓰고 하는 게 훨씬 쌉니다. 연말까지는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올 참인데 저희 걸 갖다 좋아해주는 사람의 사용자 층을 갖다 확보하는 게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셔가지고 실제 산업에서 이제 유용하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의 욕망이 부딪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욕망에는 경제적인 욕망이 우선하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새로 배울 수도 있고 또 좀 참아야 될 일은 참을 수도 있는 도전의 장이라는 의미가 이제 저한테는 오는 거고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은 그야말로 커리어에 대한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서 당연히 책임감이 없을 수 없고요. 그 친구들이 그런 욕망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게 또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5세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작장은 나이긴 하고 더 배울 게 뭐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새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 화나는 상황 이런 게 닥쳤을 때 확 올라오는 감정이나 생각을 자제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일 건데 기존에 내가 가능한 방식의 반응을 우선 보였다가도 이제 많이 곱씹죠. 돌이켜보고 감정이 좀 가라앉았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한 거에 대한 의미나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면 좀 맥빠져요. 그쵸? 맥빠지는 일인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즐기면서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거의 마지막 정점에서 내가 진짜 돌이켜봐도 그렇게 해서 그거 하나만큼 내가 했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좀 휴식의 시간일 텐데 제가 그 휴식의 시간을 앞당기지 않아도 전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게 다들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니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는 일 좋은 것 같습니다.